34장 함께 봉독해 볼까요? 34. 만일 번뇌가 단박하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여 선을 닦되 닦는 상을 떠나고 악을 끊되 끊는 상을 떠나서 팔풍에 동하지 아니하고 삼수가 고요한 자성의 정예를 의지하여 공적 영지를 임의로 운전하고 쌍으로 닦아서 천진하여 짓는 바가 없고 동과 정이 항상 선인지라 자연의 이치를 성취하거니 어찌 수상문에 대치하는 법을 빌리리요.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나니라. 비록 먼저 문득 깨쳤으나 번뇌가 농후하고 습기가 굳고 무거워서 경계를 대함에 생각이 망정을 내고 모든 인연을 만남에 마음이 상대를 지어서 혼침과 산란의 불임을 입어 공적 영지의 떳떳함을 매각한 이는 곧 수상문 정예를 빌려 대치하는 공부를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골라서 함이 없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 곧 마땅한 일이니 비록 대치하는 공부를 빌려 잠깐 동안 습기를 조복받으나 먼저 문득 심성이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원래 공한 자리를 깨쳤는 고로 곧 점수문 가운데 하열한 근기의 오염수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번뇌가 단박하다. 번뇌가 별로 없다는 거죠. 번뇌가 별로 없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요. 심신이 뭔가 막 무겁게 번뇌로 짓눌려져 있질 않아.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여 선을 닦되 닦는 상을 떠나. 이때 선은 뭐예요? 안장하고 좌선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도노의 경지를 유지하는 게 선 닦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선을 닦되 닦는 상을 떠나. 그러죠. 청정아 이 자리 챙기면은 상이 없어요. 상을 떠나 악을 끊되 끊는 상을 떠나.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선을 하되 선한다는 상도 없고 악을 끊는데 끊는다는 상도 없어. 선한 행위를 했다는 상도 없고 악을 끊었다는 상도 없는 그 상 없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닦는 걸 선을 닦는다고 하는 거고 그 자리를 잘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팔풍에 동하지 않고 삼수가 고요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팔풍이라고 하는 거는 8가지의 바람이죠. 바람이라고 하니까 무슨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번뇌를 바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번뇌라는 게 어때요? 막 부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고 불었다가 멈췄다가 또 불었다가 멈췄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팔풍이라고 하는 거는 4가지는 순풍이고 4가지는 역풍이에요. 4가지는 순풍, 4가지는 역풍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렇게 팔풍 그러면 앞에 이익이 있죠. 그리고 손해가 있어요. 그리고 비방, 비방하고 하나는 명예롭고, 그 다음에 하나는 칭찬하고 하나는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고통스럽고 하나는 즐거운 거예요. 자, 요렇게 8가지의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경계가 온다는 거예요. 경계가. 근데 뭐냐? 팔풍에 동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내가 이익이 생겼던 손해를 받던 그 다음에 내가 비방을 받았던 내가 무슨 명예를 얻었건 또는 칭찬을 받았건 비웃음을 받았건 고통에 떨어졌건 기쁨에 떨어졌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역경계 둘 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성을 공부하는 사람은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죠? 이익도 얻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쫓으면 수심결에서 말하는 수심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삼수가 고요하다 할 때 삼수라고 하는 건 세 가지의 그 느낌이에요. 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느낌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가 고수잖아요. 고통을 이렇게 우리한테 오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예요? 하나는 이제 낙이에요. 고통도 오고 낙도 와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버린다는 거냐? 이거는 보통 불고 불락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삼수는 고수, 낙수, 불고 불락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고통도 아니고 낙도 아니다. 근데 이거를 사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버릴 사자 써가 사수라고 썼는데 불고 불락수. 고통도 아니고 낙도 아닌 게 사수예요. 그러면 고통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낙도 아닌 느낌도 있고 고통의 느낌도 있고 행복의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 전부 다 뭐냐면 고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도 아니고 낙도 아니면 고요한 것 같잖아. 느낌에. 맞죠? 고통도 아니고 낙도 아니면 그 고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고통도 아니고 낙도 아닌 것도 경계라고요. 경계라고.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래서 삼수가 고요한 이는 팔풍에 동하지 않고 삼수가 고요한 이는 자성의 정예를 의지하여 한마디로 자성이 이 자리를 의지해서 공적영지가 임의로 운전하고 쌍으로 닦아서 공적영지를 쌍으로 담는다는 거죠. 천진하여 짓는 바가 없고 천진하다는 거는 하늘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천진하다는 거는 거기에 어떤 의도나 뭔가 이렇게 가미된 어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짓는 바가 없고 동과정이 항상 선인지라. 그러니까 동정이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동정이려 그러면 뭐 어떻게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동정이려잖아요.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동과정이 항상 선인지라 자연의 이치를 성취하거니 자연의 이치는 뭐예요? 이게 청정한 거예요. 어찌 이때 자연이라고 하는 건 요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자연 보호해야지 하는 그 자연이 아니고 우리가 상주불멸 여여 자연할 때 자연이에요. 스스로 그러한 거. 우리 자성이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성취하거니 어찌 수상문에 대치하는 법을 빌리리요. 그죠? 이미 내가 그렇게 다 해가지고 팔풍에 고요하고 팔풍에 동하지 않고 삼수에 고요하고 항상 자성의 떠나지 않고 이 자리가 임의로 운전해. 내가 막 의도하지도 않고 그게 잘 돼.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잘 돼서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항상 그 경지를 안 떠나. 항상 선이야. 이런 사람한테 뭔 수상문을 대치해서 빌리고 이런 게 뭔 필요가 있냐. 그냥 그렇게 자성을 계속 드러나고 일상의 선으로 그렇게 하고 살면 되지. 그런 말 아니에요? 맞죠?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나니라. 그죠? 병이 있는 자가 약을 구하는 것이지. 병이 없는데 뭔 약을 구해요. 그러니까 병 없는 자리가 어떤 거예요? 정정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 자리를 얘기할 때 생로병사 해탈하려면 성품 자리 깨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로병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부처님 출가하셨죠. 가장 인간의 그 실존적으로 가장 누구나 떠날 수 없는 게 생로병사 아니에요? 근데 생로병사가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고 의지대로 안 되는 게 나의 인생이고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내 의지대로 안 되거든요. 내 의지대로 안 돼. 근데 이 생로병사가 없는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란 말이에요. 불생불멸한 해탈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는 나고 죽음도 없고, 그죠? 남도 없고, 그 다음에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러니까 그 없는 자리를 깨달아야지 생로병사가 없는 자리를 깨달아야 생로병사 해탈을 얻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로병사가 해탈을 얻으려고 그 깨닫고 치고 보니까
그 자리가 우리의 청정한 자성 자리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이 없는 경지는 어디예요? 자성에 그게 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병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병 없는 대로. 자, 비록 먼저 문득 깨쳤으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죠. 병이 있는 사람 얘기예요. 문득 깨쳤으나 번뇌가 농후하고 습기가 굳고, 습기가 뭐예요? 예, 그렇죠. 예,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며 생각이 망정을 내고, 망정이라는 거는 망령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념, 망상 이런 걸 망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여튼 망령된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내가 의도치 않는 나쁜 생각들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망정을 내고 모든 인연을 만나며 마음이 상대를 지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연을 대하면 인연과 부딪혀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면 또 상대에 지어서 또 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일어나면 또 한 생각이 또 꼬리를 물고 일어나잖아요. 그게 마음이 상대를 지는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상대에 지어서 또 나오고, 상대에 지어서 또 나오고, 상대에 지어서 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한 마음을 내면. 그래서 혼침과 산란에 불임을 입어. 이제 그것을 모으면 혼침과 산란이에요. 싹 다 끌어 모으면. 네. 혼침과 산란에 불임을 입어 공적 영지의 떳떳함을 매각한 이는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 깨달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공적 영지의 떳떳함을 매각한 이는 곧 수상문정회를 빌려 대치하는 공부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습기가 두터운 사람들은 수상문정회를 안 할 수가 없고 대치하는 공략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방에 이렇게 되냐고. 처음에 딱 알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되죠. 근데 이제 닦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닦다 보면은 점점점 이제 습기가 가라앉겠죠. 예, 그러니까 안정도 이제 잘 되고, 뭐 팔풍에 흔들리지도 않고, 뭐 삼수에 고요하고,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상문정회가 자연스럽게 대치할 필요가 없어지면 대치할 필요가 없는 자성문정회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예, 그러나 수상문정회든 자성문정회든 닦는 경지가 달라지는 거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네, 그냥 그것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성문정회로 완전히 그 순숙돼가지고 닦을 필요가 없이 그냥 그게 그냥 항상 드러나 버리면 원북에서 뭐라 한다? 항마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알기는 아는데 계속 잊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특신급인 거예요. 아예 모른다? 자성을 모른다? 그러면 특신급은 아니에요. 보통급이지 특신급은 아니에요. 자성을 모르면 어떻게 특신급이 돼요? 네, 자성을 모르면 특신급이 안 되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골랐어. 함이 없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 곧 마땅한 일이니. 자,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골라서 함이 없는 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고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침을 대해도 혼침에 빠지지 않고 산란을 대해도 산란에 흐르지 않아야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혼침에 대해도 혼침에 빠지지 않고 산란에 있어도 산란에 흔들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청정한 자리를 안 떠나고 혼침과 산란을 대할 때, 그때 함이 없는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곧 마땅한 일이니 비록 대치하는 공부를 빌려 잠깐 동안 습기를 조복받은, 이때 대치하는 공부를 빌린다는 거는 방법을 그렇게 동원한다는 거예요.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지 무슨 다른 뭐가 없어요. 그리고 막상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지만 방법이랄 것도 없어요. 원래 자성을 깨친 사람은 이거 방법도 아니에요. 완전히 자성만 지킬 필요가, 완전히 자성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있는 것 뿐이지 무슨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면 뭐 그렇지 않으세요? 예. 예, 습기를 조복받으나 먼저 문득 심성이 본래 청정하고.
여러분 심성이 청정하신가요? 예, 청정하고 번뇌가 공해. 번뇌가 원래 공한 자리를 깨쳤어요. 그 다음에 곧 점수문 가운데 하열한 근계 오염수에 떨어지지 않는다. 방법을 써가지고 공부를 해도 도노문의 도노 점수, 그러니까 도노문 중에 수상문 정예를 닦는 사람은, 도노문 중에 수상문 있고 자성문 있죠? 그러니까 도노문 중에 수상문 정예를 닦는 사람은 오염수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염수라는 거는 오염된 닦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정한 닦음이지 오염된 닦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성을 깨쳐서 닦으면 오염이 없고, 자성을 모르고 생각으로 없애고 막 생각으로 그러면 그걸 오염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닦는 게 아니에요. 막상 유리가 더러워가지고 유리를 닦았으면 유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걸레가 더러우니까 닦아봐야 계속 유리가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빨간 잉크 묻은 걸레로 파란 잉크 유리를 닦아봐. 그러면 다시 또 빨간 잉크가 닦이면서 파란 게 또 묻어요. 또 아니면 두 개 섞이든지. 이런 걸 보고 오염수라 그래요. 오염수. 오염수는 뭐냐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느낌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돼. 신발을 치우는 게 옳은 거야. 신발 똑바로 놔야 돼. 사람한테 좋은 말을 써야지 친절하게 말하는 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친절하게 말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공부. 이런 걸 다 오염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행을 오염수로 생각 안 해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오염수로 시작을 해요. 왜? 자성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다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근데 알고 나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그렇죠. 알면은 그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좀 잘 알려주세요. 그거는 오염수예요. 생각으로 닦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닦는 건 뭐에 오염돼요? 생각으로 닦는 건 생각에 오염돼요. 감정으로 닦는 건? 판단으로 닦는 건? 느낌으로 닦는 건? 느낌으로 오염되고. 가치관으로 닦는 거는? 가치관으로 오염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오염시킬 뿐이지 그것이 완전히 공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도노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상문 정예라고 말은 하지만 그 수상문 정예가 도노문 중에 수상문 정예라면 절대 오염수는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오염수가 안 된다. 도노문이면. 근데 도노문이 아닌 수상문 정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수가 되는 거예요. 오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수상문 정예는 오염수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점수는 깨치지 못한 사람이 깨치기 위해서 닦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점수는 깨친 다음에 닦는 거예요. 물론 깨치지 못하고 닦는 것도 점수인데 보조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34장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네, 뭐 질문도 없죠. 너무 깔끔해서. 자, 그럼 34장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